엄마, 이번엔 우리끼리만 가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국수 삶던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끼리. 그 말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3일 전 새벽 5시 터미널 앞 국수집 셔터를 올릴 때마다 저는 이 익숙한 소리에 안도했습니다. 덜컹거리며 열리는 철문, 냉장고 모터 소리, 육수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모든 게 제자리였고 저도 제자리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단골 기사님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 끝내주네요. 이거 비법 있어요? 그냥 시간 들이는 거죠. 뭐. 대충 웃어 넘기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법은 없어. 그냥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뼈 우리는 것뿐이지. 28년 이 자리에서 국수 삶아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돌잔치 상 차렸습니다. 제 인생은 이 냄비만큼이나 투명했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왜? 무슨 일인데? 가족 여행 가려고. 엄마도 같이 가자. 손에 들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족 여행. 아들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바빴는데 여행이라니. 진짜. 어디로? 강원도 쪽 생각 중이야. 좋은 펜션 알아봤어. 엄마, 가게는 하루 쉬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가지. 아이고,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기뻤습니다. 그럼 단톡방에 일정 올릴게. 확인해봐.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날 챙기네. 드디어. 설거지를 끝내고 가게 불을 끄고 2층 작은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톡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거였죠. 손주 사진도 올라오고 명절 일정도 공유하던 그 방.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었습니다. 카톡 목록 어디에도 우리 가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위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친구 목록, 일반 채팅방, 심지어 스팸함까지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단톡방이 사라졌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휴대폰을 껐다 켰습니다. 카톡을 삭제하고 다시 깔았습니다. 그래도 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터미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밤차가 도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을 텐데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손가락은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단톡방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빠진 겁니다. 누군가 저를 내보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했는데 단톡방엔 제가 없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생각.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 며느리가 날 뺐다는 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이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살았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고 며느리 눈치 보며 손주 용돈 챙겨주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에서조차 저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육수를 끓이기 위해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넘쳐 바닥에 흘렀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다는 그 공허함. 냄비 속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첫 손님이 들어오기 직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응, 잤어. 저희가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데 어머니 일정은 어떠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행. 그러니까 단톡방에 내가 없는 그 여행. 나도 간다며? 아, 그게요. 어머니, 펜션이 생각보다 작아서요.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일정이 깨질 것 같아서. 일정이 깨진다. 그 말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예요. 이번엔 애들이랑만 조용히 다녀올게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님이 국수를 먹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정이 깨진다. 평생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아들 학교 일정, 명절 일정, 손주 돌잔치 일정. 그런데 이제 제 존재 자체가 일정을 깨뜨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행주가 축축했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수집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입, 지출, 저축, 28년의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숫자 속 어디에도 나는 없었습니다. 전부 아들을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 갔지? 단톡방에서 사라진 건 제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평온했던 제 세상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엄마, 오해가 있어. 아들의 전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는 걸. 어머니, 일정이 깨진다니까요. 이해 좀 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작아진 게 66해를 살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지? 육수를 끓이며 저는 어제 며느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일정이 깨진다.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불편하다. 냄비 속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뼈에서 우러나온 하얀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거품을 떠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거품처럼 걷어내야 할 존재가 됐구나.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첫 손님들을 받고 정신없이 국수를 말아 내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통화 잘했어? 응,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리도 엄마 모시고 가고 싶은데 진짜 펜션이 작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 특유의 그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냄비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사장님 국수요 하고 불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꼭 같이 가자.
그 말 몇 번째야. 작년 명절에도 들었습니다. 재작년 생일에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프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단골 택시기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30년 넘게 봐온 나한테 거짓말이 통하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은 자식한테 짐이 돼본 적 있으세요? 기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님은 한참 동안 국수를 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짐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벌써 2년 전이었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국수집 통장, 적금 통장, 연금 통장.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국수집 통장 공동명의 아들과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공동명의로 해두는 게 좋대. 괜찮지? 그때 저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뭐. 하지만 지금 보니 이 통장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내려와 내일 쓸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사고를 넣고 불을 켰습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김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편히 며느리가 한 말, 일정이 깨진다. 그 말 속에 숨어있던 진짜 의미. 당신은 우리에게 불편하다. 냄비 속 물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자로 그 거품을 떠냈습니다. 1번, 2번, 3번. 거품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지워지고 있구나. 저 거품처럼. 육수를 끓이고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서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끌려다니자.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편애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편애, 아들 편애, 며느리 편애. 하지만 제 편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중심에 서야지. 2층 방으로 올라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1점 국수집 통장명의 분리, 2점 내 명의 적금 확인, 3점 연금 수령 계좌 변경.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터미널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야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떠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이 관계에서, 이 익숙한 고통에서. 새벽 3시, 저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그날 밤 냄비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편애라는 말은 사람을 지우는 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른 건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올게요. 사진 많이 찍을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은행 앱을 켰습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올게요. 사진 많이 찍을게요. 며느리의 카톡 메시지, 하트 이모티콘이 눈을 찔렀습니다. 사진을 찍으라고.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새벽 4시 반,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국수집 사무실 겸 창고, 먼지 쌓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들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국수집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서경수. 이건 내 명의네. 다행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 서경수. 이것도. 하지만 통장은 달랐습니다. 국수집 사업 통장 공동명의 서경수. 김민우 아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제부터였지? 가게 오픈 시간을 1시간 늦췄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궁금해할 게 뻔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53번. 대기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보이겠지.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은행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을 단독명의로 바꾸고 싶은데요. 아, 그러시면 공동명의자 분도 같이 오셔야 하는데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새 통장을 만들면 되나요? 제 명의로만. 네, 가능하세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은행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어떤 통장으로 하시겠어요? 입출금 자유 통장? 네, 그걸로요. 기존 통장에서 이체하실 건가요? 아니요. 일단 새로 만들어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체할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단골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은행 좀 다녀왔어요. 은행? 무슨 일인데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기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뭔가 달라 보여요. 표정이. 그래요? 네.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말아 내밀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새 단톡방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그 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펜션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들, 며느리, 손주, 셋이서 웃고 있었습니다. 날씨 좋다 공기도 맑고. 어머니, 잘 계시죠?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아들의 미소, 며느리의 손짓, 손주의 웃음. 그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손님이 뜸한 시간. 저는 국수집 장부를 펼쳤습니다. 28년의 기록, 수입, 지출, 이익, 손실.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2022년 3월 아들 결혼 비용 3천만 원. 2023년 11월 손주 돌잔치 비용 500만 원. 2024년 8월 아들 차 구매 지원 1200만 원. 숫자를 보다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자리를 샀구나. 근데 그 자리도 이젠 없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저녁 먹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며느리의 메시지 밑에 아들의 답장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걱정하라고요?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국수집 월 수익 약 350만 원. 제 명의 적금 2,400만 원. 제 명의 연금 월 45만 원. 숫자를 보다가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거. 1점 독립된 생활비 계좌. 2점 긴급 자금. 3점 내 미래. 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방에서 사진 한 장, 또 한 장. 산책하는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손주가 노는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장부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올라올 때마다 장부 한 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냉정함.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휴대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신규, 단독명의 통장. 얼마를 옮길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눈치챌 겁니다.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50만 원. 딱 그만큼만 이체했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선 여전히 알림이 울렸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밤 풍경 사진.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내일도 기대된다. 며느리의 메시지.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앱을 껐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행복할 때 나는 준비하고 있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제 적었던 계획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점 매월 50만 원씩 새 통장으로 이체. 5점 국수집 임대계약서 재확인 혹시 모를 상황 대비. 6점 법률 상담 재산 분리 방법 알아보기. 펜을 놓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준비해야 한다는 걸.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방. 마지막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손주 사진. 애기 잘 자요. 내일 또 신나게 놀아야지.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주의 평화로운 얼굴. 너는 모르겠지. 할머니가 없다는 걸. 사진을 끄고 저는 다시 장부를 폈습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조용한 준비는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터미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심야버스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긴 싸움이 가슴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결심.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동네 친구 영자가 국수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수가, 나도 단톡방에서 빠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해가 있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경수가, 나도 단톡방에서 빠졌어. 영자의 목소리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제가 아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새 통장에 이체한 금액 200만 원, 4번에 걸쳐 나눠서 옮겼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천천히 첫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경수가, 왜? 무슨 일이야? 영자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당했어. 뭘? 단톡방. 우리 딸이 만든 가족 단톡방 있잖아. 거기서 나 빠졌어.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응. 며칠 전에 알았어. 명절 일정 얘기한다길래 들어가 봤더니 방이 없더라고. 영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자 앞에 국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물어봤지. 엄마 왜 단톡방에서 빠진 거야? 그랬더니 뭐래? 실수래. 실수로 잘못 눌렀대. 영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쓴 웃음이었습니다. 실수. 참 편한 말이지. 안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국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경수가. 나 이거 알고 나서 오히려 후련하더라. 후련해? 응. 이제 알겠더라고. 내가 왜 맨날 불편했는지. 영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있으면 불편한 거였어. 걔네들한테 그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지.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이제 내 인생 살기로. 어떻게? 일단 통장부터 정리했어. 딸 명의로 돼 있던 거 다 뺐어. 내 명의로. 저는 영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나랑 똑같잖아. 영자가 물었습니다. 너도 비슷한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영자의 눈을 보니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도 빠졌어. 가족여행 단톡방에서.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며칠 전에. 그래서? 통장 정리 시작했어. 너처럼.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수가. 우리 혼자가 아니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아. 혼자가 아니야. 영자가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알아챈 건가? 통장 이체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오해가 있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오해. 또 그 단어였습니다. 무슨 오해? 단톡방 말이야. 엄마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서. 지금 와서. 엄마, 진짜 펜션이 작아서 그랬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또 다음. 언제나 다음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화났어? 아니. 목소리 들으니까 화난 것 같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행이다.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 그때 밥 먹자.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해라고 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는 걸.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에 온대. 아들이 올 겁니다. 아마 며느리도 같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엄마, 오해 풀렸죠? 이제 괜찮죠? 수세미로 그릇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손님이 뜸한 시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 국수집 임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새 통장 사본, 적금 내역서, 연금 수령 증명서,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주말에 얘기하자고 했지. 좋습니다. 얘기합시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꺼내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경수가, 나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 변호사? 응. 재산 분리하는 거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너도 필요하면 같이 가. 내가 예약해 줄까? 나도 생각해 볼게. 그래. 근데 경수가, 우리 이제 물러서지 말자. 응.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지켜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지켜야지.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밥 준비해 주세요. 밥 준비. 언제나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쳤습니다. 알았어요. 짧게. 감정 없이.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통장 개설, 200만 원 이체 완료, 서류 정리 완료,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7점 주말 아들과 대화 서류 준비, 8점 변호사 상담 알아보기, 9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 펜을 놓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말에 뭐라고 할까? 혹시 더 큰 싸움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자는 하고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경수가 자. 아니, 앉아. 나도 잠이 안 와. 떨려서. 나도. 근데 있잖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맞아. 우리 잘하고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새벽 3시. 창밖으로 터미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밤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네. 그리고 아들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해가 있어.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로 넘어가지 않기로. 주말, 진짜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주말 아침, 아들이 며느리, 손주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및 제 가방 속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수집 임대계약서, 새 통장 사본, 노후 설계서. 말보다 서류가 먼저 분위기를 뒤집을 겁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걸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서류가 식탁 위에 펼쳐진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들이 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결심 반, 국수집 주방에서 밥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한 모습일 수도 있어. 도마 위에서 팔을 썰며 저는 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검은 가방 속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국수집 임대 계약서, 새 통장 사본, 적금 내역서, 노후 설계서, 재산 분리 상담 메모.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꺼낼 수 있을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아들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아들의 목소리, 할머니, 손주의 목소리.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평소처럼. 어머, 왔어. 배고프지? 밥 다 됐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 와,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좋아하는 거 다 했지. 며느리는 손주 밥을 떠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밥을 먹던 중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여행 얘기로 기분 상했지? 아니, 근데 엄마, 우리가 생각이 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효도 여행 계획 중이에요.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 가려고요. 효도 여행. 그 단어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효도 여행? 네. 저번엔 진짜 펜션이 작아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모시려고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괜찮지? 우리 같이 가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야. 응?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뭐가?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번에 펜션이 작아서 그랬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아니면 뭐야? 난 단톡방에서 빠졌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뭔데?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실수였어요. 실수.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빼? 가족을?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오해야. 우리가. 오해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대답 대신 저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국수집 임대 계약서, 첫 번째 서류.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국수집 임대 계약서. 계약자 이른바 계약자 서경수. 그게 왜요? 내 명의야. 이 가게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 통장 사본. 엄마, 이건 또 뭐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 내 명의로만. 세 번째 서류. 공동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응, 돈 뺐어. 조금씩. 내 명의 통장으로.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돈 내 통장으로 옮기는 게 짓이야? 그게 아니라, 왜 말도 없이, 너희도 말 없이 날 단톡방에서 뺐잖아. 침묵.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배제했어요?
단톡방은 진짜 실수였고, 실수가 아니야.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톡방 스크린샷, 여행 사진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올린 사람,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 너희가 나 없이 여행 다녀온 증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당신이 해결해.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오해야. 오해 아니라니까.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여행 가고 싶었어. 너희랑 같이. 근데 너희는 날 뺐어. 그것도 몰래. 엄마,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후 설계서. 이건 뭐야? 내 노후 계획.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이게 무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는 날 편으로 봤어. 무슨 소리야. 일정이 깨진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진짜 펜션이. 거짓말 그만해. 저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애 놀랐잖아. 미안해. 저는 손주를 안아주려 했지만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됐어요. 우리 갈게요.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여기 더 있어봤자. 하지만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상담 예약 확인서.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 변호사? 재산 분리 상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설마. 응. 이제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너희랑 내 재산.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해결해요. 나 모르겠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응.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돼? 몰라. 너희가 생각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설거지 할 거야. 너희 먹은 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낼 때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우리 간다. 아들의 목소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엔진 소리.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 9시. 국수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2층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경수가 어떻게 됐어? 했어. 다 보여줬어. 그래서? 애들 화내고 갔어. 영자야, 나 잘한 거 맞지? 영자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넌 잘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되돌아갈 길을 스스로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너무 간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봐. 그리고 며느리에게서도,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가족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국수집 불을 끄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다리를 끊었으니까. 엄마, 우리 너무 간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봐.
아들의 문자 메시지. 하지만 제 손가락은 답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새벽 4시,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못 잔 건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머릿속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평소처럼 셔터를 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방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넘쳐 바닥에 흘렀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요동쳤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던 중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온 메시지들. 아들, 엄마, 우리 너무 간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봐. 며느리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 엄마, 전화 좀 받아. 얘기 좀 하자. 며느리 어머니, 법까지 동원하시려고요? 정말 실망이에요. 메시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건가? 단골 택시기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은데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국수를 말아 내밀며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짜로. 뭘? 엄마가 어제 한 거, 그거 너무 심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서류 들이미는 거, 법률 상담 받는다는 거, 그게 말이 돼? 나도 할 말 있어.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단톡방은 진짜 실수였어. 믿어줘. 실수 아니야. 엄마, 왜 그렇게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엄마, 이러지 마. 제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하나? 엄마가 먼저 그랬잖아. 통장 돈 빼고 서류 준비하고. 그건 내 돈이야. 엄마, 이건 아니잖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서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과하게 나간 건가? 냄비 속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배제했나요? 가족 여행 한 번 못 가신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저희도 할 말 많아요.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썼는데.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경 썼다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또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가, 괜찮아? 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울었지?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 들으면 알지. 우리 몇 년 친군데.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수가, 후회돼? 모르겠어. 흔들리지 마. 넌 잘했어. 근데 영자야. 너무 무서워. 뭐가?
혼자가 되는 게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국수를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국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들켰나?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맞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손에서 놓쳤습니다. 와장창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났습니다. 아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며느리, 어머니,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아들, 엄마, 우리 이러지 말자. 응.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족을 잃는 건가? 창밖으로 터미널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내려와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주방, 평생을 지켜온 이 공간, 냄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기가 내 전부였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방 불을 끄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서류를 보여준 순간, 법률 상담을 예약한 순간, 이미 다리를 끊었습니다.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탁! 불이 꺼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 안 할게. 서로 생각 좀 하자.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연락 안 한대.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 잠들기 전 손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 두려움과 결심. 그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첫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늦게 국수집 불을 끈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탁! 그 소리처럼 가족과의 연결도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되돌아갈 길을 스스로 막았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유와 고독은 한 끗 차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 하지만 그 전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가족 모임 있어. 올 거지? 며느리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다들 기다려요. 오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서랍에서 스크린샷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에서 빠진 그날의 증거. 이제 진짜 끝을 내야겠어. 어머니, 다들 기다려요. 오세요. 며느리의 메시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명절 하루 전, 국수집은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는 손님들로 붐볐다가 저녁이 되자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주방을 정리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엄마,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에서 모임 있어. 꼭 와. 며느리 어머니, 음식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과연 편할까? 2층 방으로 올라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들, 단톡방 스크린샷 여행 사진들, 통장 거래 내역서, 새 통장 사본, 법률 상담 예약 확인서. 하나씩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이걸 보여줄 수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경수가 내일이지? 응. 준비했어? 응. 떨리지? 많이. 영자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경수가 있잖아. 넌 이미 이긴 거야. 뭐가? 내가 거기 가는 순간 넌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떨려도 괜찮아. 떨리는 게 정상이야. 근데 물러서진 마. 고마워. 내일 끝나면 전화해. 내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러서지 마.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하지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가자.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까지. 처가 부모님도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좋은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좋은 얘기. 그 말 속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오해가 많았어. 오해? 응, 우리가 엄마를 배제한 게 아니야.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정말 펜션이 작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거짓말이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애들 말도 들어보시죠. 들었어요. 계속 들었죠. 근데 거짓말이에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단톡방 스크린샷, 여행 사진들, 날짜, 시간, 댓글, 모두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예요. 당신들이 나 없이 여행 다녀온. 어머니, 이건 보세요. 여기. 저는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2025년 1월 4일 오후 3시 27분. 며느리 날씨 좋다. 공기도 맑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했잖아요. 잘 계시죠? 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 스크린샷. 2025년 1월 4일 오후 3시 30분 며느리 나 통화 시간 47초. 이 시간 당신이 전화했죠. 어머니 잘 계시죠? 라고.
그런데 3분 전엔 단톡방에 사진 올렸어요. 여행지에서.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뭔데? 그것도 우연이야? 실수야? 거짓말 그만해. 다 계획된 거였어. 나 빼고 가려고. 며느리 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요? 애들이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실수 아니에요. 저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단톡방 참여자 목록 변경 기록. 이건 뭡니까? 카톡 설정에서 캡처한 거예요. 단톡방 멤버 변경 기록.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2025년 1월 2일 오후 9시 13분. 서경숙 님이 대화방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저 기억나요. 그날 밤엔 카톡 안 켰어요. 그럼 누가 나가게 했을까요? 침묵.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뺐어요. 그게 어때서요? 여보.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있으면 불편해요. 솔직히. 애들도 불편해하고, 저도 불편하고, 매번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피곤해요. 그래서 뺀 거예요. 마침내, 진짜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네요. 네. 솔직하게 말해줘서.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리 계획서.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 재산 정리 계획이에요. 엄마. 국수집은 4명이에요. 임대계약도, 사업자 등록증도 다. 다섯 번째 서류. 새 통장 거래 내역.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 빼서 4명의 통장으로 옮겼어요. 엄마, 그게 무슨... 이제 내 돈은 내가 관리해요. 너희 눈치 안 보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톡방 스크린샷 원본.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빠진 순간 내 목도 빠졌어요. 단톡방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을 때 나도 이 가족에서 사라진 거예요.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예요. 너희 편에 따라 살지 않을 거예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아들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갈게요.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끝났어. 숨겨진 진실을 모두의 눈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보여줬어. 그래서? 며느리가 인정했어. 자기가 날 뺐다고. 이제 끝났어. 영자야. 후회돼? 아니. 시원해. 영자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경수가. 넌 정말 잘했어. 밤 11시. 국수집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1점 내 이름으로 산다. 2점 내 선택을 한다. 3점 누구의 편의도 되지 않는다. 펜을 놓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단톡방엔 없어도 제 삶의 방엔 다시 제 이름이 걸렸습니다. 여행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초대할 시간입니다. 새벽, 국물처럼 맑아진 마음으로
저는 가게 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살아갈 겁니다. 제 이름으로